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큰 기업들이 향후의 미래의 이 커머스의 그 플랫폼이 뭐가 될까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보이스를 음성을 가지고 주문하는 이 보이스 커머스가 결국 마지막에 넥스트 아니냐, 넥스트. 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언뜻 생각하면 네. 오디오 다음에 뭔가 음. 비디오로 넘어가서 네. 라이브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않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예, 뭐 당연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라이브 커머스 동영상이 갈 건데 네. 이제 그 외에 조금 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반복 주문하는 그 상품들이 일상용품 같은 있으니까 것들, 그렇죠. 그런 걸 굳이 맨날 볼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이스 커머스.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결합돼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 이렇게 하니까 뭐 알렉사라든지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용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보이스 커머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 있는 제품이나 특별하게 뭐, 봐야 되는 거라든가. 뭐 브랜드 있는 제품이나 명품 이런 것들은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동영상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도 모바일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네.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네. 요즘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뭐 알렉사 뭐뭐 해줘라고 하는 네네. 것처럼 알렉사 이번에 뭐 휴지랑 물이랑 뭐는 언제까지 사나 뭐 이런 네. 식으로 보이스 그렇죠. 커머스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게 훨씬 네. 더 빠를 것 같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런 것들에서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니까 이제 편리하게 계속 주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로 끝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와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편의점에 마감 세일 상품을 가져와 이렇게 해서 오늘 잘 섭외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게 또 보고 있으면 너무 한두 끝도 없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그렇죠. 재밌어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지만 은근 또 온라인 쇼핑 시간이 많이 듭니다. 나가서 하는 것보다. 네, 네. 맞습니다. 그 AI 지금 자연스럽게 AI 얘기까지 왔는데요. 그 교수님은 얼마나 빨리 이 AI가 우리 유통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실 거라고 보세요? AI는 사실은 지금도 활용이 좀 되고 있어요. 그죠. 저희가 네. 부지불식간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잘 아시는. 네. 지금 쇼핑몰 들어가면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쇼핑 플랫폼이나 이런 포털에서 이런 거 필요하지? 이러고서 올라가잖아요. 계속 선제한 맞아요. 또는 네. 맞춤 제한 네. 나를 너무 잘 아는 쇼핑 그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인데 맞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이제는 뭐 나의 뭐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집사람은 몰라도 우리 쇼핑 플랫폼은 나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시기에 뭘 원하는지 알아. 이게 필요할 거야. 네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샀던 거를 또 기억해서 그 네. 연장선상에서 계속 주문하고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도 잘 분석하고 네.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은 소비자를 락인하는 거죠. 이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을 못 가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모든 정보 여기 있고 이 쇼핑 플랫폼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쿠팡이나 또는 마켓컬리를 계속 이용을 하면 저는 거기에서 구매만 할 뿐만 아니라 저의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주는 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리트러시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돼도 되겠네요. 네, 대두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또 법제화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시대에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규제보다는 혁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업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있으면 또 네, 그때 그때는 가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이 그 전에 너무 그 이렇게 네. 규제부터 시작을 하면 네. 조금 네,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아유, 그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수석님께서는 좋죠. 이렇게 막 무궁무진하잖아요.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도 얼마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 그 다 막 자꾸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서 이제 와이프가 같이 화장실에 변기 거치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네.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 한 2, 3일 동안은 페이스북을 들어가도 변기. 핸드폰을 켜도 그냥 그래서 샀는데 계속 뜨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재밌는데요. 네, 재밌네요. 변기가 아닐 경우에는 또 네. 계속 사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화장품인 경우에는 또 나왔네 막 이러고. 네. 근데 수석님께서는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규제 샌드박스의 또 톡톡한 효과를 누리신 분답게 네. 그래도 정부가 아직도 배고프다. 조금 더 이런 거는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로봇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게 아까 전에도 표준얘기 나오셨지만 인프라적인 거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거, 근데 표준에 관련된 거는 항상 같이 딸려오고 특히 요새는 더 많이 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또 이 로봇이 나가서 어쨌든 뭔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되려면 우선 아까도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규제가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가 풀리면 그 로봇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려면 표준이 또 돼야 될 거고 맞아요. 로봇이 무작정 그냥 나간다고 스위치 딱 킨다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 인프라적으로도 충분히 그 좀 일부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인프라와 필요하거든요. 스탠다드와 규제가 동시에 같이 뭔가가 풀어져야지. 그렇죠. 그렇게 예. 가면서 그게 같이 어울려야지 음.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2022년도에 저희 로봇들이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더욱더 이 신뢰 자율주행 로봇을 하면서부터는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정부 기관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이 또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노령층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쇼핑이라든가 뭔가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봇이 이렇게 좀 더 상용화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조금 뭔가를 하시기 힘드신 조금 그런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또 다 이제 관심을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하면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듣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통 물류 시장 변화에 대해서 OX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생각하시기에 이게 맞으면 O라고 하시면 O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 이렇게 X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치료약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개발돼도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온라인 소비 형태는 가속화될 것 같다. 네,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 온라인 쇼핑 업체 순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이 굉장히 늘어나면 네. 이제 주문을 잘 처리하는 업체와 잘 못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릴 거다. 평소에 적정 규모의 주문만 처리하다가 뭐그 2배, 3배 됐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직매입 하던 방식이나 아니면 오픈마켓 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웃소싱하고 있는 업체나 이게 다 물론 용량이 다릅니다. 스피드 다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효율적으로 잘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비대면 유통업체들한테는 이게 코로나가 마냥 기회가 아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거겠죠. 주석 기관님은 왜 오해요? 너무 완벽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패스? 예. 성님은? 네, 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하는 곳이 상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1년에 뭔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대면 유통업체들이 뭐 이렇게 자잘하게 뭔가 여러 가지 좀 사고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또 보여주는 또 일례이기도 하겠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프라인의 대형 백화점, 마트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 그렇죠. 네. 문제가 너무 교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저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형 백화점 특히 굉장히 최고급 물건을 파는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일례로 코로나 이후에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는 사람들 더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좀 불안하고 위험한 데는 안 가지만 그래도 검증돼 있는 또 위생이 철저한 그러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뭐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온라인의 비중이라는 거는 뭐 순위는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래야지 온오프 오토도 가능하고 뭐 옴니 채널도 가능하고 오프오도 가능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온오프라를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내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막혀서 막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형 백화점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아, 우와 이제 정말 코로나 와중에도 다시 예. 이렇게 살아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음. 이제 그 오프라인 마트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리미엄 전략 이렇게 뭔가 온라인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커뮤니티 기능이라고 하죠. 네,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체험해보고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나름 생존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온라인은 온라인의 맛이 있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결론은 다 사겠다는 얘기죠. 온라인이라는 곳에 오프라인이라는 장소에 가서 만약에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어진다는 생각. 요새는 또 온라인 회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또 만드는 곳도 있잖아요. 네. 반대로 다시 만들어서 예. 자기네 걸 보여주는 형태로 찾는 듯이 충분히 전 인간 세상은 정반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가 늘어나지만 주 부족한 게 다시 또 살아나고 저희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막 집에 있다가 조금 제재가 제일 먼저 마트 먼저 가서 살 게 없더라도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고 떠드는 가운데 어느덧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예, 네. 늘 고민하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니까 교수님은 네, 좀 너무 좋았고요. 네. 네. 뭐 하여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앞으로 유통사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뭐 위기이자 또 기회에서 분명히 이제 업체가 명암이 가릴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뭐 근데 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유통산업이 이제 잘못하면 유통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왜냐하면은 유통 밸류 체인에서 사실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화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하니까 제조업체들이 그냥 그 소비자들을 바로 만나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유통의 역할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해체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은 유통산업의 기회이자 위기. 그래서 이걸 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예. 더 잘 들여다 보시겠다는 거죠. 필요하면 예. 전문가에 찾아보시고. 유통학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그럼 절대. 그거는 저희는 또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주성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네,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게 사실 제조사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도 되지만 유통사가 오히려 제조 쪽으로도 넘어가거든요. 네. 자체적인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하는 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로봇 비롯해서 굉장히 신기술이 뭔가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산업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유통사들이 언제 넘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함께 보시니까. 네, 지금까지는 주로 저기 로봇과 분들 많이 만나다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게 이제 유통물류 이쪽 분들 만나봐야 되는데 네. 오늘 마침 여기 와서 이렇게 정통하신 분들 만나서 너무 우선 그건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네. 그 외에 저희 로봇이란 부분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택트라는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거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희 회사의 바람입니다. 그 부응을 타고 또 규제나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 판매까지 출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통 물류 그리고 배송이 아무리 발전이 된다 해도 절대로 배송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간의 정이죠. 요즘 서로 만나기도 힘들다 보니 사람 간의 온기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하지만 소설가 박범신 씨는 이런 말로 그런 우려를 대신했습니다. 마침표는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삶이나 사랑이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침표 대신 잠시 쉬어가는 쉼표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이음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세 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책가, 과학기술가,
로봇으로 이어주는 이은표가 돼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